민주당의 분당 조짐.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당은 엄청난 반사이득을 얻게 된다. 혁명 내내 소극적으로 관망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주파 하나를 튕기다가 막판에 기회주의 근성을 10분 발휘해 숟가락만 꽂고도 국회 의석의 90%를 싹쓸이하게 됐으니 이런 횡재가 또 어딨겠는가. 하지만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 또한 뜯어보니 자유당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민생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었고 혁명의 정신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권력을 탐해 파벌 싸움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의 민주주의 수준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라고 언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해보기라도 했어야지. 때문에 오늘날 잣대로 당시를 재단하는 것은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다. 어쨌든 4월 혁명 이후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크게 높아졌지만 정치인들의 수준은 전혀 변한 게 없었으니 당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니뭐니 해도 민주당 내에 내분에 있었다. 갈라지는 민주당, 당시의 풍자 만화 사진이다. 민주당은 전체의 30% 선거구에서 신구파가 동시에 출마할 정도로 협상 문화가 전혀 없는 정당이었다. 신구파가 갈라서는 것 외에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였다. 실제로 구파는 신파와 갈라지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특히 미국이 장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듣고 난 이후에는 더욱 그러했다. 우리 정부는 장면을 차기의 한국 지도자로 뽑았으면 합니다. 구파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도 유분수지? 차라리 민주당을 쪼개버리는 게 최선임. 이런 이유로 신파와 결별을 각오했던 구파였다. 당시의 명분은 이러했다. 일당 독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자유당이 사라진 마당에 보수 양당제가 들어설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신파는 이렇게 맞섰다. 당을 맘대로 쪼개겠다는 것은 정당 정치의 도리를 벗어난 언행입니다. 정치권 밖에서도 민주당의 분당을 놓고 말들이 많았다. 분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주장을 했다. 분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애초에 신구파는 노선의 차이가 없었고 오직 관직 배분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간판을 달고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 맘대로 분당을 하겠다니 이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과다. 반면에 분당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러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사실상 국회의 90%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은 또다시 일당 독재를 염려할 현실에 놓인 것임. 거국적인 차원에서 일당 독재를 방지하려면 분당하는 게 차라리 바람직해 보입니다. 모셔가기 경쟁. 민주당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점차 분당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었고 신파와 구파는 각자 세력 분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총선이 끝나자 민주당에서는 당선자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신구파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초선 의원들을 서로 모셔가기 위해 일명 납치 작전을 불사하고 있었다. 당시는 승용차가 드문 때여서 대부분 기차편으로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때 신구파의 핵심 멤버들이 직접 서울역으로 나가 정중히 모시겠다는 명목으로 초선 의원들을 납치하여 저마다 자신들이 지정한 호텔로 모셔가기 경쟁을 했던 것이다. 아닙니다, 뭐뭐뭐 의원. 저희 차에 타세요. 이리로 오세요. 모시기 경쟁은 그 열기가 점점 더해지더니 심지어 수원까지 마중 올라가 열차 안에서부터 모셔가려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었다. 자, 어서 내리세요. 수원이면 다 왔네요. 차로 모셔가겠습니다. 이쯤 되면 가히 모셔가기 전쟁이었다.
그렇다면 모셔가기 경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는 당선자 대회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민주당은 당선자 대회를 신파와 구파가 따로따로 열었기 때문이다. 이때 구파 쪽 대회에 95명, 신파 쪽 대회에 85명이 참석했다. 와, 우리가 10명 더 많다. 하지만 대결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민주당으로 재입당할 무소속 의원 20명의 행방에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셔가기 경쟁에 이어 매수 경쟁이 전개됐다는 소문이 들렸고 신구파의 경쟁으로 전국이 온통 떠들썩했다.